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에듀윌에서 면접 강의를 진행하는 김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바로 지방직 면접 특강이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필기시험 잘 보셨어요? 잘 못 봤어요? 웃는 분들도 있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잘 본 것 같습니다. 네, 입가에 미소가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필기 끝난 지 이제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잖아요. 사실 이번에 필기 시험이 작년 대비 조금 늦게 치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짧아요. 제일 빠른 지역이 7월 28일부터 아마 울산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천이 한 8월 3일 맞나요? 인천. 그리고 경기도가 8월 11일부터. 그쵸? 그쯤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이 면접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지금 어느 지역에 지금 지원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지원한 지역 면접 방식에 대해서 뭐 특히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뭐 이따가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라이브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막 손 들고 물어봐 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첫 만남이다 보니까 쑥스러워서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가. 댓글을 달아. 그럼 되잖아. 그럼 내가 댓글을 보고 이따가 여러분들이 질문 올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강에 계신 분들은 프린트물, PPT 프린트물도 제가 한 장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PPT 프린트물이랑 같이 보면서 병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 거고요. 자, 저희가 오늘 커리큘럼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직 면접 수업을 듣게 되면은 교재를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우측에 여러분들 기준에서 좌측이죠. 좌측에 네이비 색깔의 지방직 면접 4주 완성 교재를 구매해 주시면 되고, 교재는 총 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각각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구매하면 2권이 같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총 2권으로 되어 있고, 뭐 가끔 지금 온라인 서점에서 뭐 7월 7일부터 배송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는데 내일부터 바로 배송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강 등록한 분들이나 오늘 특강을 듣고 등록하실 분들이라면은 오늘 주말 동안에 바로 교재를 구매해 주셔야지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출고가 시작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시크릿 자료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총 2부밖에 안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현강 분들은 복귀 파일하고 수강 호일 요거 하나 받으셨고 오늘 PPT 파일 받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 카페 들어가시면은 시크릿 2종이라고 해서 주제별 기출도 제가 추가적으로 업로드를 해놨고, 또 이제 자기소개서하고 봉사 리포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지역의 지원자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봉사 리포트를 나중에 제출을 해야 돼요. 언제 제출을 해야 되냐면은 필기 합격자 발표가 뜨면 여러분들이 뭐 서류를 제출하려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봉사 리포트가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대전하고 그 외 지역 같은 거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끔찍하죠? 끔찍하죠? 근데 제가 어느 지역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는지는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지역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카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야별 현안 자료집도 카페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경기도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총 최종 합격 배수 그리고 재면접률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재면접률 관련해서도 카페에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모든 자료는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자료는 사실 수강생뿐만 아니라 비수강생분들에게도 제공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제공된 요 복귀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렬별로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분야별 현안 뉴스 자료집이고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는. 그리고 눈 아프지 않아요? 표? 저는 엑셀에 취약한 여잔데 이렇게 조교분이 함께 같이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재면접률과 그리고 최종 면접 배수를 직렬별로 지역별로 모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직 현장에 계신 분들도 오픈 채팅 카카오방에 입장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카카오 채팅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주요 정보 같은 거는 실시간으로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기 때문에 수강생, 비수강생 모두 입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의 검색창에다가 김소영 면접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오픈 채팅방 검색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강생분들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오래 걸렸어요. 오늘 면접 커리큘럼 한번 콘텐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방직 면접 절차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좀 자세하게 알아보진 않을 거고 개요 정도만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지방직 면접 평가 방식도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요 정도 설명이 들어가야 지역별로 어떤 면접 절차 차이가 있는지는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총평이 들어갑니다. 지방직 3개년 총평. 그동안 난이도가 전국별로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런 난이도 차이라든지 우리가 면접 준비할 때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범위는 어떤지 깊이는 어떤지 이런 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잖아요. 총평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3회차로는 좀 더 지역별로 면접 유형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1번의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교육 방식에 대해서 안내하고 오늘 특강이 종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면접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넘겨주시고요. 잘 보이실까요? 안 보이시면 화면 봐주시면 되고 자, 일단은 전국별로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일단은 서울시는 지금 제외가 됐고요. 서울시는 오늘 오후 2시에 특강이 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를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요. 토론 면접하고 개별 면접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개별 면접은 전 지역에서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개별 면접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면접관 3분에 지원자 1명 3대1 면접 혹은 2대1 면접인 지역도 있어요. 면접관 2분에 지원자 1명 이렇게 3대1 면접, 2대1 면접에서 10분에서 20분 가량. 이것도 지역별로 달라요. 어떤 지역은 10분 면접하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20분 면접하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25분 하는 지역도 있어요. 대구시. 네, 그럼 25분 내내 개별 면접만 하는 거예요. 3대1, 2대1로 질의응답만 하는 거. 이게 바로 개별 면접이라고 하거든요. 이해되셨죠? 자세한 건 제가 이따 3회차 시간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인천은 개별 면접 말고 토론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토론 면접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대전시는 개별 면접만, 세종도 개별 면접 진행이 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전조사서라는 면접 유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서도 보고 개별 면접도 보고 이해되셨죠?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별 면접만 보는데 부산 지역에 지원한 일반 행정 직렬만, 오케이? 부산시의 일반 행정 직렬만 3분 스피치가 진행입니다. 5분 아니고 3분 스피치. 이해되셨죠? 네, 일반 행정만 진행을 해요. 부산시는 조금 특별합니다. 일반 행정만 3분 스피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울산, 광주는 개별 면접만. 자, 그리고 경기도는 자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되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경기도는 경기도 일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도 일과이 뭐예요? 경기도청에 지원한 분들 있죠? 경기도청에서 따로 뽑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저는 성남시에 지원했는데요. 그래요. 성남시 지원한 분도 있고 고양시 지원한 분들도 있고 의정부시 지원한 분들도 있고 포천시 지원한 분들도 있고 경기도는 지역별로 채용을 하지만 경기도 일괄로 채용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괄은 체크를 하면은 사전조사서하고 5분 스피치하고 개별 면접을 돕니다. 알겠죠? 경기도 일괄은 사전조사서, 5분 스피치, 개별 면접 다 진행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경기도 일괄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31개 행정구역, 지역별로는 어떤 지역은 개별 면접만 보는 지역이 있어요. 의정부. 그렇죠? 그리고 토론 면접을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경기도 포천시에서 토론 면접을 시행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화성시에서 3분 스피치가 아니라 화성시도 올해부터 토론 면접으로 전환한다고 했죠. 그래서 토론 면접이 적용되는 지역은 포천과 화성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외 지역은 모두 사전조사서하고 개별 면접을 봅니다. 하나 더 있네요. 용인시는 3분 스피치하고 개별 면접을 봅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조금 상이에요. 이런 부분도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원자 전역, 그러니까 경기도청 그리고 경기도 지역별로 모두 필압 발표가 뜨면은 봉사 리포트를 제출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자, 강원도는 개별 면접만 보면 되고 충북은 사전조사서하고 개별 면접. 충북. 그리고 충남은 독서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충남은 독서 발표하고 개별 면접. 그리고 그 외 지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개별 면접만 진행입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각각 면접 방식이 상이에요. 왜 상이하냐면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킨텍스에서 일괄적으로 5일 동안 면접을 같은 장소에서 보지만 여러분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각각 면접을 보기 때문에 지역마다 면접 방식이 조금씩 상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해되셨죠? 아, 우리 지역은 토론을 보는구나. 아, 우리 지역은 3분 스피치를 보는구나. 아, 우리 지역은 사전조사서를 보는구나 정도만 지금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개별 면접이 아까 3대1 면접 또는 2대1 면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개별 면접이 어떤 기준으로 질문이 나오고 어떤 기준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가 아니라 지방직 면접 같은 경우에는 크게 5가지의 기준으로 면접 평가를 하게 됩니다. 국가직 평정 요소랑 달라요. 자,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에 관련된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의 기준은 지원자의 지식을 물어보기도 하고 견해를 물어보기도 하고 역량을 파악하는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크게 규정과 현안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자세한 거는 제가 또 수업 시간에 다뤄드릴 거라서. 자, 그러면은 공직자의 윤리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윤리성을 보는 게 크게 지식, 견해, 역량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또 규정과 현안으로 구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규정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무원의 6대 의무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혹은 공무원의 공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공직에 있는 어떤 규정과 제도의 이해를 묻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정부에서 뭐 적극행정, 규제혁신 이런 거에 대한 뉴스 기사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규제혁신 제도가 무엇인지 아는지, 혹은 뭐 적극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적극행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세요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다시 한번 또 규정적인 측면으로 가면은 뭐 많이 들어보셨죠? 김영란법, 그렇죠? 김영란법 혹은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를 묻는 질문이 바로 규정이라는 겁니다. 자, 현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공무원 이슈를 보면 되는 건데 우리가 한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있었던 이슈가 있어요. 뭐가 있죠? 공무원 이슈 뭐가 있어? 뭐 있어요? MZ, 그렇죠. MZ세대 퇴사가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그런 게 공직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더 많이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 디지털 행정 이런 것들도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자의 어떤 견해나 이해도를 묻는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견해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공무원 업무에 대한 뭐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공직자에게는 왜 굳이 봉사정신을 요구하는가, 지원자의 어떤 견해를 묻는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고요. 역량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윤리성이라고 했잖아요. 윤리관을 얼만큼 함양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살면서 희생했던 경험이 있나요? 청렴성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바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에 관련된 질문이고, 이런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가에 적합한 역량과 그런 이해도를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인데 사실 이 나에 해당되는 거는 크게 지역과 그리고 직무로 구분이 됩니다. 직무로 구분이 됩니다. 지역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들 지원한 지역이죠? 그래서 지역에 관련된 현황, 지역에 관련된 현안, 지역에 관련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보건직에 지원했다. 그럼 예를 들면 지원자가 만약에 남양주시 보건직에 지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남양주에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몇 개니?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또 지역보다는 좀 더 그 지역에 대한 직렬과 지역의 동시에 이해도를 묻는 질문이죠.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 그냥 단순하게 지역을 묻는 질문에서는 이런 거죠. 특히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화성시에 지원했어. 그 화성시에 지금 현재 인구 수는 몇 명이니?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니? 이런 것들. 그리고 지역의 현안이라는 건 뭐예요? 지역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이슈라는 거죠. 뭐 공통적인 게 일단 되게 많아요. 어떤 지역이든지 고질적인 공통적인 이슈는 우리가 뭐 고령화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질적인 꾸준한 지역 구분하지 않고 공통적인 이슈인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이슈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구 과밀이 아니라 인구 축소가 되고 있죠. 그리고 지방 소멸에 관련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방 소멸 같은 질문이 잘 안 들어오죠. 오히려 수도권 내에서도요. 이게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인구가 밀집되고 있어요. 왜? 그래서 경기도 화성시 지금 특례시 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역마다 어떤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고 어떤 지역은 인구가 축소하고 혹은 인구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은 조금 고령화 집중된 인구가 있고 어떤 지역은 농촌이 집중된 지역이 있고 이렇게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한 지역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지원한 지역에 그냥 단순하게 공통적인 현안 말고도 우리 지역에 어떤 특징적인 현안과 이슈가 있는지를 기준에 맞춰서 이해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지방직이 좀 은근히 할 게 많아.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지만 또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범위와 깊이를 준비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직무관 특권은 뭐예요? 우리 직무는 크게 이렇게 나눠지죠. 직렬과 업무로 구분이 됩니다. 자, 직렬은 뭐예요? 여러분의 지원은 직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 행정, 뭐 보건직, 간호직, 사회복지직,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 산림직, 녹지직 이런 지역들, 직렬들. 그래서 직렬에 대한 거를 이제 물어본 질문인데 보통은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전공 질문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전공 질문이 조금 나와요. 근데 그것도 내가 지원한 지역에서는 내가 지원한 지역은 어떤 지역은 전공 질문이 잘 안 나오는 지역이 있고 혹은 내가 지원한 또 다른 지역은 전공 질문 막 10개씩 받는 지역이 있어. 작년에 강원도 기계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원도 기계직인데 뭐 전공 질문 3개 받았고 어떤 친구는 7개 받았고 그리고 충남에 있는 사회복지직인데 충남 사회복지직은 전공 질문만 8개. 근데 또 수도권은 잘 안 받아. 이런 게 조금 약간 편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정확하게 알려면 뭐냐면 내가 지원한 지역의 작년 기출과 재작년 기출 최소 3개년 기출을 보면서 전공 질문이 지금 계속 흐름대로 나오고 있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공 질문이 조금 계속 3개년 동안 꾸준히 나왔다. 그게 한 5개 내외로 나왔다. 그럼 올해 나온다는 거야. 근데 3개년 동안 봤을 때 전공 질문 안 나왔어. 그럼 올해도 안 나올 확률이 크죠. 이런 기준으로 봐라요. 지방직은 너무 지역별 질문의 편차가 너무 다양해요. 너무 커. 그리고 업무는 뭐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일반 행정직은 어디서 일해요? 자, 일반 행정직 손? 맞네. 자, 일반 행정직 여러분 어디서 일해요? 이걸 이제 앞으로 알아야 돼. 시청에서 일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도 일할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거 알아요? 내가 지원한 지역이 말하는 경기도를 예를 들면 경기도에는 시가 31개 시가 있잖아요. 근데 31개 시에도 시가 있고 구가 있는 지역이 있고 동이 있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시만 있고 바로 읍면동으로 넘어가는 지역도 있죠. 그렇잖아. 하남시는 구가 없잖아. 그런 지역별 특징도 알고 있어야 돼. 그 말은 내가 어디에 발령이 날까? 그러니까 나는 하남시에 지원했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근무하고 싶대. 면접관, 우리 지역 구청 없는데?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일반 행정이면 처음에 발령이 나는 게 무조건 동사무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청하고 구청 발령도 돼요. 특히 내가 지원한 지역에 구청이 없는 경우에는 동사무소 또는 바로 시청 발령은 안 돼. 시청 발령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 되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돼. 무조건 동사무소다? 절대 아니야. 우리 작년, 재작년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 꽤나 발령이 난 첫 지역이 동사무소가 아니라 시청과 구청도 꽤나 많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업무에 대해서 묻는 거야. 만약에 지원자가 어디에서 일하고 싶냐? 그럼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싶다. 그럼 동사무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느냐? 그럼 만약 지원자가 시청에서 근무하고 싶다. 그럼 시청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싶냐? 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과 정책을 알고 있느냐? 그 정책의 개선점을 알고 있느냐? 그럼 그 정책을 앞으로 잘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방법 뭐 할래? 디테일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직무 업무에 관련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자,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잠깐 건너뛰고 라로 가볼게요. 라는 뭐냐면 예의품의 성실성이라고 해서 지원자의 어떤 조직 내에서의 개인 인성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건 크게 조직 내에서의 인성도 보고 개인 스스로에 대한 인성으로 구분이 되는데, 조직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여기 옛날이라고 치면은 한 21년도하고 22년도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22년도까지는 개인에 관련된 질문이 꽤 많이 나왔어요. 이 개인에 관련된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지원자의 성격의 장단점 얘기해 보세요. 본인의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나에 대해서 묻는 질문 있지. 본인 취미 뭐예요? 이런 거. 근데 요즘에 이런 거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나오기도 하는데 22년도까지에 비해서 빈출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 어떤 게 물어보냐? 조직. 이 지원자 우리 조직에 잘 융화되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지원자인가? 이런 걸 물어봐요. 그 요거에 관련된 질문 뭐가 있을까? 지원자가 사회생활이나 조직 생활하면서 갈등을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보통 지원자가 갈등을 겪는 상황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본인에게 다 업무를 떠넘긴다면 어떻게 할래? 이런 상황. 조직 내에서의 본인의 어떤 태도와 역량과 수행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내용, 이 조직에 관련된 질문이 훨씬 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해되셨죠? 그걸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많은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이야. 이게 뭐냐면 지원자가 입직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원자인가, 이런 걸 보는 거야. 왜 자기 개발 왜 중요할까? 여러분 1번 지방직에 근무하면은 1년, 2년 기준으로 순환 근무하지. 순환 근무를 한다는 거는 내가 7년차, 10년차 공무원이 됐어도 새로운 보직의 발령이 나면 결국 신입과 똑같은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은 10년차야. 근데 내가 새로운 업무를 맡았어. 그러면 다시 리셋 아니야? 이게 사조직과 공무원의 가장 큰 차이인데, 사기업은 10년이 되면 쌓여. 내가 그 부서에서만 일을 하니까. 근데 공무원은 아니에요. 계속 순환 근무를 하잖아요. 내가 오늘은 감사팀에서 일을 했다가 2년 뒤에는 갑자기 행정복지센터로 발령이 나고, 그럼 내가 감사 업무를 시청에서 하다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면 업무가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럼 내가 2, 3년 차면 뭐해? 리셋인데. 그러니까 계속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지원자인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미래적인 측면과 과거적인 측면을 크게 구분해서 물어보는데, 과거는 이런 거야. 지원자가 살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지원자가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생겼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결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랬어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고, 미래지향적인 건 이런 거죠. 만약에 뭐 지원자가 입직해서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만약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계속 순환 근무를 하게 될 것인데, 그때 만약에 본인의 전문성이 저하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본인이 아니라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가 너무 능력치가 최하라서 맨날 실수해.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어떤 식으로 조직의 발전을 이끌래? 이런 질문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5가지 기준으로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하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원자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 중, 하로 평가를 한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다는 건너뛰었죠. 다는 뭐냐면 지금 제가 가, 나, 라마는 각각 평정 요소에 맞는 질문을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어요. 맞나? 근데 나 서울 사람인데 왜 갑자기 사투리 쓰지? 자, 근데 다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이런 가, 나, 라, 마에 해당되는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할 때 얼마큼 논리정연하게 답변을 하는가, 논리성을 보는 거고, 또 지원자의 표현력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현력이란 뭐냐면 공직 용어를 잘 쓰는지,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A라는 지원자한테 면접관 이렇게 물어봐요. A라는 지원자한테 공무원한테 중요한 자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공무원은 늘 배려하고
뭐 헌신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뭐 틀린 말은 아니지. 틀린 말은 아닌데 배려하고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공무원이 늘 국민의 일을 도맡아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틀린 말 아니야. 근데 이렇게 얘기한 지원자와 B라는 지원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공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바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자세입니다. 공무원이 시민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결하지 않고 시민 밀접 정책을 제도를 실현하지 않으면 소극 행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워딩 차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아직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다 배울 거예요. 이런 표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만큼 잘 쓰냐에 따라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중을 받을 수도 있고 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 기준 이해됐나요? 이 5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자를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선생님이 어떨 때 우수를 받고 어떨 때 미흡을 받고 어떤 상황에서 보통을 받나요? 제일 궁금해하잖아요. 자, 일단은 면접위원회 과반수가 5개 모두 상을 주면은 이거는 필기 점수와 무관하게 내가 필기 거트라인이더라도 무조건 그냥 패스합니다. 합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면접관이 대부분 지방직은 3명이라고 했죠. 그럼 과반수 몇 명이야? 그죠? 2명이죠. 그러면 2명이 2명이 다 A, B 면접관이 모두 상을 줘야 돼. 5개. 그러면은 총 최소 상이 몇 개 나와야 돼요? 10개 이상 나오면은 이거는 우수를 받는 거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미흡을 받는 기준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흡을 보면은 면접위원회 과반수 2명이 평정 요소 2개 항목 이상의 하를 평정을 했거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접관이 가의 하를 줬고 그리고 나의 하를 줬어요. 근데 B라는 면접관은 라하고 마의 하를 줬어. 이럴 경우에는 미흡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미흡 한 번 더 있어요. 미흡 기준은 2개예요. 또는 2개 뭐냐면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해서 하를 평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거는 다 상, 중, 상 이렇게 받았어. 근데 그리고 C라는 면접관도 중을 줬는데 A하고 B 면접관이 말을 둘 다 하를 준 거야. 2명의 의견이 일치한 거야. 마는 무조건 하야. 그러면 이 지원자도 뭐예요? 미흡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미흡 기준과 우수 기준을 제외한 모든 지원자는 뭐다? 보통을 받고 면접이 종료된다. 이해됐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가, 나, 라, 마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예시가 여기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평정 요소별 자주 나오는 빈출 질문을 제가 이렇게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빈출적으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앞서 설명 다 드렸죠?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지방직 면접 총평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막 가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고 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막 가도 공무원 뭐 지식, 견해, 역량, 나는 뭐 지역 그리고 직무, 지역도 현황, 현안, 정사업 그리고 직무도 업무 지식적인 측면, 직렬에 대한 거 너무 공부해야 될 주제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주제를 정말 똑같이 깊이감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지원한 지역마다 준비를 해야 되는 범위와 깊이는 조금씩 달라져요. 그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일단은 2024년도 전국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직, 지역, 정책, 직무, 조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빈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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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25, 총 25개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요거는 지역 상관없이 다 준비해야 돼. 근데 지금 제가 앞서 평정 요소 설명할 때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중에서도 추리고 추리면 그 안에서도 또 세부적인 S급의 빈출이 있거든. 그거에 대한 거는 일단 분야별로 준비 다 해야 돼요.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죠. 요거는 최소 20개에서 25개 정도는 우리가 빈출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스치듯 지나갔던 요 안에서 지금 질문 되게 많은데 이걸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또 해야 될 게 또 구분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모든 전 지역이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이슈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지역별로 깊이감이 조금 달라진다고 했는데 좀 더 심화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질문과 그리고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면접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압박 질문, 꼬리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확인 정도는 압박 질문으로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팩트, 여러분들이 말하는 답변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저는 압박 질문이라고 생각은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수험생 기준에서는 어쨌든 꼬리 질문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 또한 압박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 근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보통 사실 확인 질문은 어떤 경우에 들어오냐면은 지원자의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사실 확인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원자 갈등 경험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경험 자체를 물어봤잖아.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서 그 경험에서 팀원의 반응은 어땠어요? 혹은 그 경험에서 힘들었던 점은 없어요? 혹은 그 경험에서 본인의 역할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지원자가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경우가 모든 질문에 매번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보통 평균적으로는 질문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나온다 치면 이 중에서 1개 정도는 이렇게 꼬리 질문이 나온다는 거지. 10개의 질문 다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문제 해결 경험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는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일단은 경기도 그리고 대전 그리고 대구. 근데 여기서 대전이라고 했을 때도 그냥 대전 아니고 대전의 일반 행정. 대전의 일행입니다. 대전의 일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네, 대전의 일행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자 그러면은 어떤 게 많이 나오냐? 특히 공직에 관련된 질문, 정책을 물어보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문제 해결 능력에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원자한테 공직에 관련된 질문으로 공무원의 장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 반대로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그럼 그 단점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고, 또 정책을 또 공직에 관련된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지원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 가치 얘기해봐라. 그럼 지원자가 뭐 청렴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공익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공정성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럼 다양한 이런 가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보통은 많이 끝나. 근데 끝나지 않고 지원자가 청렴성을 얘기했어. 그러면 면접관이 거기에서 후속 질문으로 청렴성이 훼손되는 원인과 개선 방안 얘기해봐라. 이렇게 더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정책에 관련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정책에 관련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지원자가 관심 있는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관심 있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무형 질문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실무형 질문. 이렇게 보통 지역을 이해하는 질문이나 정책을 이해하는 질문, 이 질문 두 가지 유형에서 실무형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거를 경기도 화성시라고 가정해 봅시다. 경기도 화성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지원자가 경기도 화성시의 가장 큰 문제는 예를 들면은 교통 문제이다. 이렇게 답변해. 그러면 그 경기도 화성시의 교통사업 알고 있는 거 얘기해봐라. 그럼 지원자가 교통사업 얘기해. 그 교통사업의 장단점 얘기해봐라. 또 장단점 얘기해. 그러면은 그 단점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제도가 뭐냐. 계속 꼬리를 묻는 질문.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고, 또 예를 들면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죠. 지원자 학과가 어디예요? 저 화학공학과 나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일반행정 지원했어요? 그럼 화학공학과에서 배운 지식이 일반행정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본인의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직무에서 하고 싶은 제도, 사업 얘기해 보세요. 또 실무형, 그러니까 실무 적용을 물어보는 거야. 여러 가지 지원자의 경험에서. 또 어떤 거 물어보냐면 지원자 경험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지원자 아까 대학생 할 때 역학조사 보조 경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역학조사가 뭐예요? 그 감염병
원인의 경로를 추적하는 걸 역학조사라고 하잖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코로나. 보통은 우리 보건 분야잖아. 근데 지원자가 막 뭐 자기소개 때 막 이렇게 자기소개 해보세요. 근데 막 자기소개에서 막 저의 강점은 뭐 전문성이고 뭐 역학조사 막 보조 경험 막 이렇게 얘기해. 보조 경험 막 얘기했어. 근데 면접관이 그걸 듣고 역학조사 보조 경험이 있다고 아까 자기소개 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원자분 사회복지 공무원 지원하셨잖아요. 그 역학조사 경험이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회복지 공무원이 역학조사 하나? 해요? 해요? 사회복지 공무원. 요 사회복지 공무원 없나요? 안 하죠. 역학조사는 보통 보건 분야잖아요. 그럼 지원자는 거기에서 약간 이제부터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 사회복지 공무원 역학조사 안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지? 근데 그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은 보통은 어떻게 이걸 준비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 돼. 사회복지 공무원이 단순히 민원응대만 하는 게 아니라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것도 하고 시설센터의 보조금 지원 업무도 하고 실제로 고립가구나 고독사 위험가구를 실태조사로 나가는 현장 업무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공통점을 찾아야지. 역학조사, 실태조사, 공통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대상자를 발굴하고 두 번째, 위험군을 구분하고 그러면 사회복지 실태조사에서 위험군을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할 수 있지. 우리가 고독사의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가 역학조사와 실태조사의 업무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걸 말로 표현해 줘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잠깐 웃고 가는 시간. 모든 지역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자, 경기, 대전, 일행, 대구 알겠죠?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정말 지금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것과 실제 나왔던 기출질문 이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거 저희 잠깐 5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질게요. 네. 네, 그럼 여러분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뭐 사실 확인, 문제 해결 그리고 실무형 질문, 요거 복합형 질문이 새로 등장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실무형 질문, 문제 해결 질문, 사실 확인 질문을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묻는 질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지역을 아까 경기, 대전, 일행 그리고 대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전국적으로 체감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서울시는 면접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상위권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중상위권에 해당되는 지역이 경기도하고 대전, 일행하고 대구예요. 경기도하고 대전, 일행하고 대구 지역이 중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지역 있죠. 충남, 충북, 인천, 경북 그리고 광주, 전남 요 지역은 중위권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하얀색 지역 있죠. 강원도, 전북, 전남, 울산, 부산, 제주 이 지역은 하위권 질문입니다. 그럼 제가 상위권, 중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구분했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돌아오면은 이 총 4가지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 빈출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압박형 질문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압박형 질문 중에서도 실무하고 복합형 질문까지 준비해야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서울, 경기, 대전, 일행, 대구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참고로 경기도도 지역별로 조금 나눠져요. 경기도 전 지역이 다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경기도도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쪼개집니다. 이건 이따 설명. 그리고 중위권 지역 있죠. 파란색. 충남, 충북, 경북, 광주, 전남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어디 있어? 여기 빈출하고 변별해서 1번, 2번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 있죠. 나머지 지역. 그 외 지역 하얀색으로 제가 표시한 지역. 강원, 전북, 경남, 울산, 부산, 제주 있죠. 요 하위권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위권이 질문이 어렵지 않게 나온다는 거예요. 빈출 플러스 1번까지만. 알겠죠? 요 정도. 이게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나요. 알겠죠?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던 내용을 제가 또 실제 질문으로 가지고 왔는데 한번 예시 잠깐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프린트물엔 지금 없을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대구 녹지직하고 대전 산림자원직인데 아까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이 조금 어렵고 그 외의 직렬이 조금 어렵진 않거든요. 그럼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대전 산림지원 같은 경우 산림지원이랑 산림자원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소개 물어보고 그리고 명품 정원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거는 뭐야? 산림자원이니까 산림자원 직렬과 관련된 대전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산림자원이기 때문에 산사태, 산불 이런 거 기본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옵션이거든요. 이 정도 나와. 그리고 대전 정책에 대해서 아는 대로 시문 뭐냐? 그 MZ 퇴사율 공직 이슈, 그렇죠? 그리고 너무 기본적인 질문만 들어오고 압박 질문이라고 해봤자 한 번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대구 녹지직 볼게요. 대구 녹지직.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업무가 이게 첫 번째 1번 질문이야. 자기소개도 안 물어봐. 지원 동기도 안 물어봤어. 아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대구는 자기소개 지원 동기 안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소개 지원 동기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업무가 본인이 담당한 업무, 상사가 지시한 업무, 민원 업무 3가지가 있을 때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인가? 그 여러분들이 뭐하지? 제비뽑기 해야지. 나는 민원 업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민원 업무 이렇게 얘기했으면 상관이 그러면 상사가 지시한 건 중요하지 않냐? 또 이렇게 압박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 3가지 옵션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업무를 선택하는지 그 기준점을 잘 알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민원 업무가 무조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상사가 지시한 거라서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업무든지 간에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우선순위와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을 알고 이야기하는 답변과 기준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답변은 압박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유무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 기준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 대구시 정책 중에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A라는 정책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 그거 홍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거냐? 홍보 관리 이렇게 또 물어보고 또 정원 박람회라고 아는가? 이것도 녹지직이기 때문에 비슷하죠? 명품 정원 도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질문이 진짜 어렵게 나왔지. 정원 박람회는 작년 2024 대구시에서 집중적으로 밀었던 대표적인 엄청 큰 박람회 중 하나예요. 녹지직과 관련된 주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 여기 볼게요. 그럼 정원 박람회라고 아는가? 만약 박람회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싶나? 여기까지는 우리 수험생이 준비를 보통은 하지. 근데 면접관이 그 다음 속 질문 보세요. 대구에 기억나는 자연공원 있어요. 이 질문 왜 나왔어? 정원 박람회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정원이에요. 인공정원이야. 그러니까 인공정원 안 해? 그럼 반대로 대구 지역에 있는 자연정원 중에서 인상적인 거 얘기해봐. 반대 개념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어렵지. 그리고 또 물어봐. 그러면 자연공원 말고 정원 박람회 제외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대구에 있는 여러 인공공원 중에 인상적인 게 뭐야? 한 번 더 가죠. 이런 것들.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렵지 않게 나오면 요 정도 대표 사업 정도는 알고 있어도 돼. 요 정도만 준비해. 근데 우리 지역이 조금 디테일하게 나온 지역이다? 그러면 그 내가 공부한 정책의 특징, 그 특징의 장단점, 반대되는 점, 개선사항 디테일하게 더 깊이 파고 파야 되는 거예요. 압박 질문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됐죠? 자, 다음. 이번엔 대구 일반행정과 천안 일반행정 비교해봅시다. 천안은 아까 중위권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충남 보시면은 너무 예산 기출이야. 천안시 인구, 재정 자립도, 비전, MZ 세대 이직률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딱 처음에 마주할 때는 이런 거 다 해야 돼? 이런 지금 생각이 들 거예요. 분명 머릿속에는. 너무 기본이야. 여러분의 네이버에 포털 사이트에 충남 천안 인구시 한번 치면 나오는데 그거 암기하는 거 어렵나?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너무 기본 질문이에요. 그리고 상사가 담배나 음료 심부름을 시킨다면 동료가 부당하게 초과 근무 수당을 수령하는 것을 본다면 이거 상황 제시형 질문이죠. 근데 이것도 둘 다 공통점이 뭐야? 부당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보는 거잖아. 이거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워할 수 있겠지만 기본 중에 하나예요. 이 질문은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야. 그리고 동료가 일 처리를 잘못해서 민원인이 화내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일이 아니니까 동료의 업무로 이관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끝나는 거지. 면접 하받는 거예요, 여러분. 미흡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원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팀이 되었을 때 내가 실수하지 않더라도 동료가 실수한 상황에 대해서 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과정 중심형으로 잘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워할 수 있겠지만 너무 미안하게도 기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이런 것들. 그리고 근무지 출퇴근 오래 걸리고 너무 멀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격오지 근무라고 좀 그 워딩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도 기본 중에 하나이고. 자, 그리고 기후 변화는 왜 물어봐서 기후 변화도 요즘 사회적 현안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 질문이고. 적극 행동 사례 아는가? 이것도 기본 질문이죠. 보시면 꼬리 질문이 하나도 없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 나, 라, 마 평정 요소에 나오는 기본적인 빈출 중에서 하나씩 나온 거예요. 이거 알겠죠? 그래서 이건 전혀 어렵지 않았고, 자, 대구 가겠습니다. 자, 사조서를 잘 썼다. 면접을 위해서 공부를 한 것이냐. 시작은 되게 좋아요. 칭찬으로 시작을 해 일단은. 자, 당근을 주고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희망하는 업무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럼 당연히 수험생 뭐라고 했어? 열심히 하겠다. 뭐 공무원 순환근무니까 내가 원하는 부서나 업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하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다 이거야. 자, 근데 이번 면접관이 거기서 안 지나가. 희망하는 업무에 배치가 됐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그럼 지원자가 이때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 중복되니까 그럼 다른 관점으로 얘기해주지. 만약에 내가 희망하는 업무더라도 막상 해보면 내가 못하는 일일 수도 있고 조금 나와 맞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실태 조사를 나갔는데 그냥 난 조사 업무만 할 줄 알았는데 민원인한테 욕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민원 응대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답변을 해줘야 돼. 그러면 뭐 답변 잘했어. 그럼 이번 면접 끊어물어봐. 다른 거. 그러면 본인이 희망하는 업무도 아니고 여러 가지도 아닌데 군의군에 발령이 될 수 있다. 대구의 군의군에. 근데 교통이 불편하면 어떻게 할래? 이거 왜 물어본 걸까? 여기까지 가는 거. 결국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이 뭐냐면 MZ 퇴사와 사실 연결이 돼요. 요즘에 이제 MZ 퇴사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옛날에는 면접 쉽게 나왔지.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 알겠어. 그냥 통과시켜줬는데 퇴사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갈등 상황이 너무 많은 거야. 요구사항도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실 확인 질문이자 지원자 역량 확인 질문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죠. 또, 자, 이것도 넘어가 볼까요? 사조서에 빅데이터 활용한다고 앞에 쓰지 않았냐. 카페나 블로그 검색 키워드에 대한 조사라고 적었는데 근데 빅데이터 활용하면 반대로 취약계층은 인터넷 접근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지원자가 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제도 활용 방안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챗 GPT 같은 거 써봤죠? 네이버 포털 사이트, 구글 포털링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취약계층, 특히 고령층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특히나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하나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요.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디지털 소외계층은 오히려 이런 데이터 접근하는 거 어려울 텐데 이분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론적인 답을 얘기하지 않으면 답변을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정권이 바뀌었잖아. 올해 정권에서 되게 주력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수혜, 재해 플러스 취약계층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취약계층 이렇게만 준비했는데 내가 보니까 단순히 취약계층 이렇게만 준비하면 안 돼. 취약계층, 소외계층,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분야별로 다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사회복지 직렬이라면 일반행정 직렬이라면 이게 분야별 대응책도 다 고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냥 재해, 수해 이런 거라고 해서도 거기에서 기후 약자도 있고 그리고 교통 분야에서도 교통 약자도 있고 분야별 약자가 다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되게 많이 주목하는 분야가 취약계층이다. 알겠죠? 취약계층, AI 디지털 그리고 수혜, 재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야 돼. 물론 다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고 지역별 차이가 있다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뭐 남양주 사회복지, 부산 사회복지 비교해 보세요.
부산 너무 간단하잖아. 자기소개, 신념, 부산시 지원한 이유가 뭐냐, 최근 이슈에 관련해 법령 얘기해봐라, 뭐 사회복지 공무원에 필요한 자세, 목표를 위해 노력한 경험,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부산시는 하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경기도는 물론 31개, 31개 지역별로 다르긴 하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편차가 있다고 했잖아요. 남양주 사회복지는 조금 어렵게 나온 케이스가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뭐 사조서에 아까 MT 관련해서 본인 역할이 무엇이었냐라고 했는데 꼬레지문으로 지원자가 어떤 역할을 얘기했고, 그리고 사조서에 역학조사 보조했다고 했는데 이게 사회복지직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럼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묻는 이런 질문 나온다고 했죠. 실무용 질문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내가 지원한 지역의 난이도를 보고 그 난이도를 보면서 내가 공부해야 될 범위와 깊이를 우리는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물론 수업 시간에 막 지역별로 다 수업을 하진 못해. 그 대신 내가 설명을 할 때마다 이거는 전 지역 빈출, 그러니까 공부를 하세요라고 얘기할 거고, 이 참고로 지금 내가 얘기한 질문은 전 지역은 아니고 이런 특정 어려운 지역, 뭐 대구라든지 뭐 대전 일행이라든지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특히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테일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선별해서 수업을 해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는 면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뭐 교재에는 뭐 지역별 난이도 어떤 질문이 많이 나왔는지도 교재에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 나중에 확인하면서 같이 수업 진행할 거고요. 자, 근데 경기도 궁금하잖아. 경기도가 31개가 있는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경기도 전 지역이 어려운 게 아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어려운 지역이 있고 덜 어려운 지역이 있다, 구분이 된다고 했죠? 자, 어려운 지역 보겠습니다. 자, 상 어디라고요? 화성시입니다. 여러분, 화성시는 그냥 빡세게 준비하세요. 화성시예요? 화성시야? 수원이에요? 수원은 중상위권이에요. 자, 여러분, 화성시는요 올해 토론 면접으로 바뀌었으니까 작정한 겁니다. 화성시 작정했어. 화성시는 원래 어려워. 그래서 화성시는 타이트하게 준비해야 돼. 상위권, 경기도에서 빨간색이다, 시뻘건색 상. 중상위권 어디라고요? 수원시하고 성남시입니다. 알겠죠? 중상위권 난이도는 성남시하고 수원시고요. 중위권 지역이 파란색 지역이에요. 지금 김포, 고양, 남양주, 구리, 가평, 하남, 양평, 광주, 용인, 과천, 안양, 군포, 안산, 시흥, 광명, 부천. 알겠죠? 요건 중위권 지역이야. 근데 중위권 지역 중에서도 특히 남양주하고 용인하고 고양은 왔다 갔다 해. 고양, 남양주, 용인은 중상위권 갔다가 중위권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직렬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중상위권에 넣을까 중위권에 넣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중상위권 정도로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보다는 중위권으로 많이 나오고 가끔 중상위권 나온다, 아주 가끔. 그렇기 때문에 중위권에 넣었어요. 알겠죠? 자, 하위권 제일 쉽게 나오는 지역이야. 어디?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의정부,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알겠죠? 참고로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이천도 정말 빈출도 위주로 나오는데 가끔 중위권으로 올라가기도 해. 이천은 가끔, 아주 가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하위권에 속해. 그래서 이천은 그냥 하에 넣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것도 그러면은 상위권하고 중상위권의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빈출도 그리고 변별 질문에서도 1, 2, 3 4개 있었잖아. 4개 다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중위권은 그 빈출하고 변별 중에서 1, 2번까지만 준비하면 되고, 하위권은 빈출 위주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구분하면 좋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경기도에서 어떤 지역은 어렵고 어떤 지역은 덜 어렵고 이 기준이 뭘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잖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답은 이거밖에 없더라고. 일단은 정말 면접이 어렵게 나온 지역의 특징은 보통은 특례시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1번은 특례시예요. 특례시라는 거는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잖아요. 그럼 100만 명 이상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할 일이 많다는 거야. 민원이 많다는 거야. 그리고 특례시 100만 명이잖아요. 그럼 지역이 커요, 작아요? 일단 크죠? 그러면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 지역 내 격차가 있을 거야. 예를 들면은 화성시라고 치면 화성시에도 구신가지, 신시가지가 있을 거야. 내가 지원한 지역이 어떤 지역 내 격차가 있는지 알아야 돼. 화성은 참고로 도심 도농 복합 지역이에요. 되게 인프라가 잘 발달된 지역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농촌 지역 같은 지역도 있어요. 이게 너무 심해. 하남도 그래요. 하남도.
참고로 그런 내 지역의 특색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일반 행정은 무조건 이런 거 나온다고. 면접 질문으로. 알겠죠? 그리고 또 중상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조금 높은 지역이다. 재정 자립도가 뭐예요? 각 시에서 수입으로 스스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세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이 지금 수원, 성남, 화성시인데 지금 성남시가 1등이거든요.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50%가 넘어. 52인가 53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화성하고 성남이에요. 재정 자립도 높은 지역. 그럼 재정 자리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제도나 인프라가 많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면접이 어렵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3, 4개년을 계속 살펴보니까 보통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던 지역들이 면접이 좀 어렵게 나왔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 자, 경기도 화성 일반행정, 경기도 동두천 일반행정. 동두천은 아까 그쵸? 제일 난이도가 낮은 지역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 같은 일반행정직인데도 질문의 개수와 디테일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경기도 동두천은 뭐 자기소개해봐라. 전공에 다른 역량이 있냐? 적극적으로 도전했던 경험이 없냐? 갈등을 중재했던 경험이 있냐? 보인 장점 뭐냐? 동두천 정책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너무 기본 질문 정도. 뭐 꼬리 질문 나오긴 했지만 뭐 이 정도 우리 할 수 있는 거, 어렵지 않은 거. 하지만 화성시 보겠습니다. 화성시 자, 참고로 설명 좀 해줄게. 자, 자기소개 물어봤죠. 근데 면접관이 물어봐. 공정력에 대해서 아니? 기속력에 대해서 아니? 여러분 이거 뭐예요? 행정법이잖아. 근데 이거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막 이 행정법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해서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화성시가 어렵게 나오는 건 팩트인데 이렇게 법령을 행정법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이 지원자를 받았던 우리 수강생 너무 마음 아프게도 만만치 않은 면접관을 만난 거지. 근데 이랬던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자기소개에서 얘기했을 때 상담 부분에서 여러 노력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길렀는지 이렇게 꼬리질문. 자, 학과가 어디냐? 학과 물어봐요. 학과를 A라는 학과, 뭐 예를 들어 언론정보학과라고 합시다. 언론정보학과입니다. 그러면 학과와 일반행정이 연관성이 적다. 근데 공무원 왜 지원했냐? 지원 동기로 바로 연결이 돼서 지원 들어가죠. 지원 동기가 항상 첫 번째 질문은 아니라는 것.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신규 퇴사자가 증가하고 있다.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계속 꼬리 질문이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3번 스피치를 들어보니 이제 올해부터는 3번 스피치가 없어진다고 했죠? 근데 작년까지는 3번 스피치를 했으니까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개선할 점이 있는가? 이거는 뭐 너무 기본 질문이니까. 근데 지원자가 개선할 점으로 빅데이터 AI 뭐 활용 방안을 얘기를 한 거예요. 면접관 꼬리 질문으로 빅데이터 AI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본인이 관심 있는 청년 정책에 어떻게 적용할래? 일관성 있게 준비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개선할 점을 뭐 나는 뭐 디지털 따로 얘기하고 관심 있는 정책은 노인 정책 얘기하고 이거 일관성 있게 준비 안 하면 면접에서 다 털려요, 여러분. 무조건 일관성 있게 가야 돼. 내가 관심 있는 부서, 업무, 정책 하고 싶은 게 다 일관성 있게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면접에서 다 우리가 흔한 은어로 뽀록 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빅데이터 AI 활용한다고 했는데 혹시 챗 GPT 사용해 봤어요? 사용해 봤대. 그럼 그거 장단점 얘기해봐. 끝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빅데이터 AI 활용에 대한 게 내가 관심 있는 부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거 파생된 프로그램에 대한 또 사용 경험이라든지 장단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마인드맵처럼 계속 우리가 준비를 좀 해나가야 된다는 것. 알겠죠? 그리고 화성시의 청렴도 등급 아는가? 자, 청렴도 등급 1등급 아니면 4등급이겠죠. 자, 그렇다면 화성시가 앞으로 더 청렴하도록 개인적으로 노력할 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냥 화성시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방안을 물어본 게 아니라 지원자 개인이 노력해야 될 방안을 물어봤어요. 이런 것들. 답변이 질문이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물어본다. 면접관의 질문도 되게 디테일하잖아. 그냥 추상적으로 노력할 방안 얘기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될 방안. 개인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될 방안 구분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화성시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꼬리 질문이 많아서뿐만 아니라
많아서인 것도 있지만 양적인 부분도 있지만 면접관의 질문이 굉장히 디테일하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나와요.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경기도 1회차는 경기도만 단독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지역별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가 앞으로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S급 그냥 기본 질문 위주의 질문들은 우리가 다 빈출 또는 전국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연기형 질문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문제 개선형이라든지 그리고 실무형 질문이라든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관성 있게 준비하는 그런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아까 어렵다고 얘기한 지역 있죠. 상위권 지역하고 중상위권 지역은 이 정도 가야 돼. 알겠죠? 그리고 중위권 지역은 뉴 현안 이슈까지도 같이 준비해야 된다. 알겠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둘게요. 요거는 상위권하고 중상위권. 요거는 중위권까지. 알겠죠? 하위권부터 중위권까지.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냐? 분야별 현안 같은 거 준비해야지. 교통 분야, 복지 분야, 문화 분야, 보건 분야. 근데 선생님 제가 토목직인데 복지 분야까지 알아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어. 내가 직렬에 맞는 분야에 대한 현안을 알고 있어야죠. 근데 일반 행정직은 어떻게? 일반 행정직은 다 다루는 거잖아. 그럼 일반 행정직은 다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지만 일반 행정직도 어떻게 다 공부해요? 우리가 지금 면접 공부할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현안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모든 직렬을 다 준비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 내 직렬에 맞는 사회적 현안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연결이 되죠? 이런 거 연결되죠? 연결됩니다. 그리고 계절별 현안 이런 것도 계절별로 나타나는 이슈 있잖아요. 이것도 내 직렬에 맞는 걸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즘에 아까 제가 이슈라고 했던 게 취약계층, 소외계층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규제 혁신, 규제 철폐 이런 것도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 지금 보시면은 뭐 내가 지원한 지역이 자연보전 권역이고 내가 지원한 지역이 과밀억제 구역이고 내가 지원한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다라는 것까지는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가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지? 인구 밀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인구가 계속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계속 우리가 각 경기도에서 가서 고민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지역별로 어떻게 하면 인구 유치 안 시킬까? 특히 뭐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이 많고 청년층이 거의 없잖아. 그럼 청년 인구 어떻게 유입할까? 가장 간단한 게 그거거든. 그냥 기업 유치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각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거 몰라? 당연히 알지. 근데 그 기업이 가평 가겠냐고요. 그러면은 그냥 정말 쉽게 우리 뭐 가평 같은 경우는 자연보전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피해서 어떤 식으로 인구를 유치를 시키면 좋을지를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답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를 면접에서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면접관이 물어보진 않아. 근데 내가 지원한 이런 지역적 특색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지역 내 격차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된다 얘기했죠. 이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인천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천시, 부산시, 뭐 경기 화성, 경기 하남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상부터 하까지. 중상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지원한 지역별로 좀 차별화된 포인트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질문 없나요? 네, 질문. 공업직 같은 경우 공업직의 전공직을 많이 나온다라는 질문이 이것도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업직이기 때문에 전공직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은 전공직을 거의 안 하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전공직이 나온다면 보통 한 2개거든요. 근데 많이 나오면 8개까지 나와요.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 봐야 돼요. 알겠죠? 지역별로. 또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마지막 답변. 선생님, 면접으로 필기 뒤집기 가능한가요? 아까 제가 그 평정 요소에 우수를 받으면 필기 시험 점수와 무관하게 내가 커트라인이더라도 우리가 우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수를 받으면 그냥 필기가 커트더라도 무조건 최종 합격이 되는 거예요. 우수를 받으면. 그럼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우수 받을 수 있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드릴게요. 국가직도 올해 저희 수험생 중에서 2명 우수 받고 최종 합격했고요. 2명 최종 우수 나왔고. 근데 국가직도 우수가 나오긴 해요. 근데 국가직과 지방직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지방직에서 우수를 받기가 좀 더 수월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 수가 국가직은 면접관이 2명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면접을 보는 지원자가 200명, 300명 이렇게 돼. 예를 들면 그 면접관은 만약에 하루에 예를 들어서 150명의 수험생을 평가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면접관은 2명이니까 곱하기 1해니까 300명의 면접관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조별로 면접관이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평가를 주는 거에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밖에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단점이 있어요. 물론 우수고 나오기도 하지만. 근데 반면에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직접 면접관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 면접팀이 하루에 정말 적게는 3팀, 많게는 한 7팀까지 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루에 면접을 보는 면접관의 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면접관이 3명이라고 했으니까 9명 그리고 21명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들이 만든 기준에 맞춰서 지원자를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원자가 내가 지원하는 지역의 어떤 현안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그 개선책까지 디테일하게 준비를 많이 하면 이 지원자는 우리 지역에서 일할 때 일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할 거라는 걸 실무관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우수를 주기가 조금 더 수월하죠. 국가직보다는. 그리고 참고로 국가직은 최종 합격이 나면은 그냥 최종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만 떠요. 물론 지방직도 마찬가지야. 근데 지방직은 공개 정보 청구를 요구를 하면은 내가 요걸 따로 나중에 요구를 하면은 내가 최종 합격을 우수로 합격을 했는지 보통으로 합격을 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평정 요소에 상을 몇 개 받았는지 중을 몇 개 받았는지 하가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국가직은 이게 확인이 안 되거든. 근데 지방직은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작년 합격한 친구 중에 선생님 저 작년에 상 몇 개 나왔어요. 중 몇 개 나왔어요. 이렇게 저한테 피드백을 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서울시 특강은 아닌데 참고로 서울시는 최종 합격이 합격, 불합격으로 뜨는 게 아니라 우수, 보통, 미흡으로 최종 결과 나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만 예외적으로 최종 합격이 우수, 보통, 미흡다. 여기 보면 나오죠? 성적 조회, 우수. 우리 수강생. 그래서 연락 왔어요. 선생님 우수 받았어요. 그거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준 거야. 서울시는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커트라인에 있다고 하면 국가직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잘 받을 확률이 높고 또 특히 또 어떤 게 있냐?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 잘 준비하면 또 좋은 결과 마주할 수 있고 또 지방직은 올해가 끝이잖아요. 물론 군무원 준비한 친구도 있지만 거의 군무원 준비하는 친구들보다는 지방직에서 올해 끝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앞으로 더 공부할 필기시험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에 조금 더 올인해서 같이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앞서 1회차 때 지역별로 면접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지방직 면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 발표가 뜨면 서류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접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면접 시험은 개별 면접만 보는 지역이 있고 유형별 면접을 추가로 보는 지역이 따로 있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고 유형별 면접에는 5분 스피치, 3분 스피치, 사전조사서, 토론 면접, 독서 발표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도 지역마다 상이하다라는 거는 1회차 시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서류 제출부터 볼게요. 자,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는 지역 어디냐? 세종, 대구, 부산, 울산,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아, 랩을 배워야겠어. 더 빨리 얘기하겠어. 자, 자기소개서를 제출합니다. 자기기술서를 제출한 지역은 대전입니다. 선생님, 자기소개서와 자기기술서의 차이가 뭐나요? 똑같아요. 그냥 워딩만 다르게 나온 거예요. 똑같아요. 알겠죠? 봉사 리포트를 제출해야 되는 지역은 경기도 일괄과 경기도시군입니다. 이걸 언제 제출한다고요? 필기 합격 발표가 뜨면 서류 제출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서류 제출을 제출할 기간이 한 2, 3일밖에 안 돼. 2, 3일 내에 이걸 빨리 써서 제출하고 완료를 해야 돼. 그러니까 미리 하세요. 미리 하세요. 양식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내가 갖고 있는 건 작년 양식이긴 한데 올해 양식은 달라질 수 있지 않나요?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거의 똑같거든요. 양식은 거의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달라진 양식에 맞춰서 재구성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요거는 이제 제가 카페 들어가면은 업로드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오늘 2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참고로 봉사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사 활동 실적과 활동 내용을 작성해서 업로드를 하는 건데 봉사 리포트는 경기도 시군만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럼 지금부터 봉사 활동해서 필기 합격 발표 전까지 봉사 활동을 하면 그거면 제출해서 제출할 수 있죠? 아니, 안 돼. 자, 이거 작년 2024년 기준이거든요. 봉사활동 리포트를 제출해서 여러분의 활동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하려면은 최근 기준 2년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도 안 돼. 2년이야. 2년. 그러면 이거는 작년 2024년 기준이잖아요. 그러면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야. 근데 월이 언제일까요? 3월 17일.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올해도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겠죠. 근데 지금 몇 월이야? 지금 6월이잖아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기간 내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내용을 써서 제출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실적이 없는 분들. 막 이 2년 기간이 아니라 그 전 기간이 있다든지 혹은 그 이후의 기간만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제출을 못해요. 하면 안 돼. 인정이 안 돼 어차피. 그럼 면접에서 불리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없으면 어떡해? 어쩔 수 없잖아. 그냥 빠르게 포기하고 지금 빨리 봉사활동 경험이 아예 없는 분들 지금 당장 봉사활동을 해요. 근데 많이 할 필요도 없어. 1회에서 3회 정도만.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고 혹시 면접관이 봉사 리포트 제출 왜 안 했어?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10명 중에 1명 질문 받을까 말까 해요. 약간 형식적인 서류예요. 근데 만약에 면접관님께서 수험생 분 왜 봉사 리포트 제출 안 했어요? 봉사활동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자분께서 제가 봉사활동 경험이 있긴 한데 그 너무 이전의 경험이라서 봉사 리포트를 제출해야 되는 그 기간 내에 해당되는 봉사활동이 없었다. 사실 그 기간 동안 전에 2년 동안 뭘 했다? 필기 공부했다. 그래서 못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봉사활동이나 혹은 필기를 보고 나서 했던 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 돼요. 그 면접관이 그건 좀 안 되겠는데? 이렇게는 안 하겠지. 그럼 얘기해 보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예전에 했던 봉사활동이라든지 최근에 했던 봉사활동에 대해서 그때 면접에서 답변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봉사 리포트 제출 못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이거 그렇게 면접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되게 형식적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기소개서, 자기기술서인데 이렇게 양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식 보시면은 양식이 A4 용지 2~3매 2부 제출하세요. 신명조 14포인트 이렇게 양식 있어 이미. 이 양식에 맞춰 써야 돼요. 알겠죠? 이 양식에 맞춰서 여러분들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개별 면접을 보는 지역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개별 면접, 2대1 면접, 3대1 면접은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각 지역별로 면접 시간이 상이하다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어떻게 다르냐? 대구하고 충북은 면접 시간, 개별 면접, 2대1 면접, 3대1 면접을 보는 시간이 몇 분? 25분. 여러분 25분이면 질문 몇 개 나올까요? 25분 면접이다. 그럼 질문 개수가 몇 개 나올까? 압박 질문 다 포함해서 10개? 10개? 22개에서 27개. 너무 천진난만하게 얘기했나? 1분에 하나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답변을 얘기할 땐 3, 40초 정도 답변합니다. 면접관이 질문할 때 20초 이상 질문할까요? 여러분 자기소개해보세요. 몇 초야? 1초. 면접관 질문과 지원자가 생각하고 답변한 시간이 1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22개에서 27개. 자, 충남하고 경북은 20분이에요. 그럼 질문 개수 몇 개 나올까요? 17개에서 한 22개 정도 나오겠죠? 18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 인천, 대전, 부산, 광주, 강원, 전북, 그리고 세종, 경북, 울산, 제주도는 15분에서 20분. 근데 보통은 15분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전남, 경남, 울산. 울산 잘못했어요. 울산 여기 아닙니다. 울산은 10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역별로 면접 시간이 상이하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질문 이건 아까 제가 예시로 쉽게 질문이 나오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뭐 이런 질문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고 자세한 거 어차피 수업에서 다뤄줄 테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분야별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앞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맞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5분 스피치를 보는 지역도 있고 3분 스피치를 보는 지역도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일괄이에요. 경기도 일괄, 경기도청 지원하는 사람들. 경기도청은 5분 스피치를 합니다. 30분 작성해요. 근데 경기도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3분 스피치를 하고 10분 작성합니다. 원래 3분 스피치는 경기도 화성시도 해당이 됐어요. 근데 올해부터 2025년부터 토론 면접으로 대체된다고 이미 공지가 떴죠. 그래서 이제 화성시는 3분 스피치가 빠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부산시 일반행정, 부산시의 일반행정 직렬만 3분 스피치, 10분 작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면접 당일날 주제가 주어져요. 그러면은 그 주제를 보고 10분 동안 발표문 작성을 한다든지 30분 동안 발표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보통은 그 각각의 5분 발표, 3분 발표의 주제의 유형은 어떤 현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공직 직무 경험 이렇게 다양한 주제가 나와요. 현안, 정책, 뭐 공직, 현안, 정책, 공직 이렇게 직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다양한 주제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현안하고 정책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현재 기후 변화가 굉장히 많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기후 변화에 맞춰서 본인이 지원한 직렬에 맞춰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사업에 대해서 발표해 보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뭐 수업 시간 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 내용도 있고 이렇게 작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성하는 방식은 약간 지역별로 다르게 나온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실제 나왔던 기출이니까 기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출. 자, 화성시는 안 나옵니다. 올해 화성시는 해당이 안 돼요. 화성시. 근데 화성시 잠깐 살펴볼까요? 화성시가 시정 위주로 많이 나와요. 3분 스피치를 했었을 때 올해는 안 하지만 보시면 화성시 지방소멸 내가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작년에 내가 이거 공부하라고 했거든. 지방소멸, 인구 유의, 활성화 방안 이거 하라고 했거든 수험생한테. 화성시 지원자가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선생님 화성시는 인구 유입이 아니라 이미 너무 과밀이에요. 이거 왜 해요? 그러니까 하라고 지금 이슈니까. 근데 진짜 이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화성시가 인구 과밀 지역은 맞지만 그래도 계속 인구 유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인구가 과밀 지역이라고 해서 인구 유입 방안이 면접 질문에 안 나올까라는 게 아니라 계속 인구 유입해서 지방 자치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작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고독사 예방 정책. 자, 화성시 3분 스피치잖아요. 올해는 토론으로 바뀌지만 지역 현안, 복지 현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직렬에 맞는 이런 현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정과 현안이 나온다는 건 올해 토론 면접도 이 주제와 일맥상통하게 갈 거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산시 일반행정. 부산시 일반행정은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르게 특이하게 10분 동안 내용을 작성을 하는데 주제가 3개야. 그 3개 주제를 각각 10분 안에 다 작성을 해야 돼요. 부산시는 주제가 3가지가 주어져요. 되게 특이하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런 질문과 제시문이 나오면 제시문을 보고 이렇게 발표 3분, 5분 분량의 발표문을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오늘 설명해 드리긴 좀 그렇고 수업 시간에 어차피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제시문이 나오고 발표문 양식은 이런 방식이 되겠구나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독서 발표는 충남입니다. 충남은 필기 합격자 발표 당일 읽어야 하는 독서 3가지가 제시가 됩니다. 충남은 필기 합격자 발표 당일 독서가 3가지 독서가 제시가 됩니다. 독서가 아니라 도서. 3가지 도서가 제시가 되고 3가지 도서를 다 읽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줄거리 발표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줄거리 요약 발표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런 식으로 주제가 나와요. 도서가. 뭐 1번, 2번, 3번 도서가 나오고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3분짜리의 발표를 준비해 와라. 이게 이제 면접 전에 사전 과제로 제시가 되는 거죠. 전 지역에서 사전 과제로 제시되는 지역은 충남 지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당일날 그 당일날 받아보는 주제인데 충남만 사전에 과제처럼 제시가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작성 사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사전조사서 가보겠습니다. 사전조사서. 사전조사서는 경기도, 시군, 대구, 충북 모두 사전조사서를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15분에 한 문항에서 2문항인데 경기도는 거의 한 문항이에요. 그 참고로 경기도 의정부시는 사전조사서를 보지 않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만 개별 면접을 보고요. 경기도 포천시는 사전조사서도 하고 토론도 봐요. 경기도 포천은 사전조사서도 보고 토론도 둘 다 해요. 경기도 용인은 사전조사서 없어요. 3분 발표만 해요. 알겠죠? 경기도 화성시도 사전조사서 안 해요. 토론만 할 거예요. 근데 경기도 화성은 사전조사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헷갈리죠? 다시. 사전조사서를 보지 않는 지역. 의정부. 그리고 용인. 화성입니다. 참고로 포천은 사조서도 보고요. 토론도 해요. 둘 다 해요. 포천은 둘 다 해. 근데 용인은 사전조사서 왜 안 해요? 얘는 3분 발표로 대체를 하잖아요. 화성은 토론으로 대체하잖아. 의정부는 그냥 아예 안 해. 개별 면접밖에 안 해요. 그래서 얘네 두 지역은 대체를 하기 때문에 사전조사서를 안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사전조사 수업을 참석을 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화성시가 재면접을 볼 때 우리 경기도 재면접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재면접 보잖아요. 울산도 재면접 보고 부산도 재면접 봐요. 참고로. 근데 경기도가 재면접을 잘 시행하는 지역 중 하나인데 화성시는 재면접 보잖아요. 그러면 토론 안 보고 사전조사서로 대체해요. 알겠죠? 그래서 화성시 지원자분들은 본 면접에서는 토론밖에 안 하지만 혹시 본인이 재면접 대상자가 되면은 그때는 토론은 안 하고 사전 조사서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사전조사서 양식이고 이렇게 질문이 있으면은 지원자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뭐 주제는 다양해요. 뭐 경험형 주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도시정형 주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공직형 주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나오기도 하고 직무형 주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슈형 주제가 나오기도 해요. 주제별로 수업 시간 때 모두 다 다뤄드릴 겁니다. 물론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지원한 지역은 경험형만 많이 나와. 그러면은 지금 총 사전조사 주제가 5가지 유형인데 내가 지원한 지역이 3년 연속으로 경험형만 나왔어. 그럼 올해도 어떤 주제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경험형이겠지. 내가 지원한 지역이 도시정형 주제가 많이 나왔어.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경기도 남양주에 지원했어. 근데 남양주가 3년 연속 도시정형이 많이 나왔어. 그러면 일단은 사전조사서 주제 유형은 5가지가 있지만 내가 남양주 지원자 그럼 뭐부터 공부해야 돼? 당연히 도시정형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원한 지역이 어떤 주제 유형이 자주 나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거는 교재에 다 있습니다.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교재에 다 있어요. 교재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전조사서 맛보기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 질문을 바탕으로 내용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논술같이 생각하면 돼요. 논술형처럼. 논술형처럼. 자, 마지막 토론 면접. 자, 토론 면접은 일단 인천시는 토론이죠. 그리고 작년에 경기도 포천 새롭게 등장했고 올해부터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그래서 토론 지역을 보는 지역은 인천, 포천, 화성입니다. 자, 인천시는 자료 검토 시간이 10분이고요. 자료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20분간 토론을 해요. 그럼 총 토론은 30분을 진행하는 얘기겠죠? 그리고 포천시도 역시나 자료 검토를 10분을 해요. 그리고 토론 진행을 20분 해요. 경기도 화성시도 자료 검토 10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공지사항에 나와 있었어. 이거는 토론 진행도 20분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세 지역 모두 검토 시간과 토론 진행 시간이 동일하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막 토론하면은 토론 막 하기 싫어 말하잖아요. 근데 인천시는 토론에 참여하는 지금 명수가 몇 명이에요? 10명 내외잖아. 포천은 5명 내외. 화성은 7명 내외라고 우리 거기 나와 있어요. 공고문에. 인원수는 상이한데 토론 시간은 동일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천시는 거의 토론이 아니야. 한 사람당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1분, 2분밖에 안 돼요. 10명 다 돌아가잖아요. 한 사람 2분 잡잖아. 20분이에요. 토론 형식적인. 알겠죠? 조금 이제 어려운 지역이 포천하고 화성시가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 지역은 조금 디테일하게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인천시는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원형으로 토론 지원자가 모여서 뒤에서 면접관이 지켜보고 혹은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나서 막 어떻게 토론하는지도 옆에서 지켜보고 이러면서 토론 진행입니다. 알겠죠? 작년에 나왔던 요거는 인천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24년 주제고요. 인천시 23년 주제입니다. 24년 보면은 이제 1분만 제가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천, 경기, 서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 이렇게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자료 검토 시간이 제시문이 한 3장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3장을 10분 동안 검토하고 검토한 자료문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오전하고 오후하고 주제가 달랐거든요. 오후는 뭐냐면은 서울, 경기와 다른 인천만이 가지는 차별성과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8일에는 간호, 세무, 보건, 농업, 수의, 사회복지 직렬이 면접을 보는 날이었는데 오후에 나왔던 질문이 원도심과 구도심 활성화 방안, 지역 격차 나왔죠. 이거는 2년 연속으로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직렬 무관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렬 무관한 주제이기 때문에 직렬과 상관없이 인천시가 갖고 있는 정책과 사회적 현안을 모두 다 둘러볼 필요가 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자, 포천시 토론 면접은 작년에 시행이 됐잖아요. 처음으로. 작년에 요거 나왔어요. 인구소멸. 역시나 사회적 현안이 나왔습니다. 인구소멸. 어려운 주제 안 나왔고요. 자, 그럼 화성시 토론 면접으로 올해 바뀌었는데 뭐가 나올까를 감히 유추를 해보면 내가 봤을 때는 요거 3개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아. 3개. 화성시가 구청 신설이 거의 임박했어요. 지금 뉴스 기사를 보면은 구청 신설 될까 말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아마 내년에 확정될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왜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냐면 1번 화성시 내부에서 이미 조례 제정을 다 훑어봤대요. 다른 시도에 조례 제정 다 훑어봤고 2번 화성시 현직자 대상으로 다 면담했대요. 이관 업무에 대해서 면담 다 시행했고 3번 올해 화성시 일반 행정 몇 명 뽑아? 200명 뽑죠? 왜 많이 뽑을까? 구청. 그럼 뭐가 나올까?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에 대한 주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공부해야 돼, 화성시. 그리고 화성시장님이 되게 역동적이에요. 관심이 많아. 되게 사업 시행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올해 그동안 민선 8기 성과라든지 효과 이런 걸 검토를 싹 다 했대네요. 그러면 민선 8기에 관련된 주제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크다. 알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3번은 요즘 이슈니까 이런 주제가 아마 하나쯤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꼭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가 전 지역별로 면접 유형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어요. 그래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대략적으로는 이해를 했죠.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앞으로 김소영 면접반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이미 제가 앞서 특강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눈에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당연히 저는 교육을 진행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빈출 질문을 메인으로 갈 거예요. 빈출 질문은 상위권, 중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모두 공통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빈출 질문은 무조건 수업을 설명해 드릴 거고,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압박, 세무, 실무형 질문 같은 거는 상위권, 중상위권을 대상으로 가는 거지만 수업 시간 때 이건 상위권이에요, 중상위권이에요 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거고, 특히나 또 프리미엄 모의 면접을 등록한 분들은 상위권, 중상위권에 맞춰서 다 훈련을 시켜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서 진행할 거고, 이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알려주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일 거고, 특히 저는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기준으로 내가 답변하고 있는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원자가 뭐 아까처럼 뭐 동료의 실수로 본인한테 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은 그냥 민원 응대를 잘 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간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는 거 좋은 답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순간적으로 단기적으로 민원 응대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 동료의 실수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전 예방 측면에서, 사후 예방 측면에서 다각도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답변의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항상 늘 설명해 드릴 겁니다. 당연히 실무형 답변 매뉴얼도 설명해 드릴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 있죠. 조금 질문이 어렵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질문 나올 거예요. 지원자가 관심 있는 정책이 뭐냐? A라는 정책에 관심 있다. 그래? 근데 그 돈 많이 들어. 예산 관리도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질문 9급에서 안 나온다고? 무슨 소리? 나와요. 그러니까 상위권 나와. 상위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 관리 어떻게 할 건지, 홍보 관리 어떻게 할 건지, 성과 관리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건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이런 실무형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지역과 질문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도 다 현직 매뉴얼에 맞춰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가 늘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거, 돌려막기 너무 중요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아까 빈출 가장 하위권 기준으로 20개에서 25개 정도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 준비해도 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수험생은 내가 25개의 대본을 준비했다고 칩시다. 대본이라는 거는 질문에 맞는 나의 답변. 25개를 준비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수험생들은 그거에 만족을 못해. 어떤 수험생은 50개, 70개를 만들어.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 수험생은 그렇게 개수를 늘려야지 자기가 마음에 안심을 해요.
근데 면접 질문이라는 건 내가 준비한 질문 그대로 안 나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질문이 나오더라도 의도를 파악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20답변 5개 중에서 돌려막기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 훈련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할 거예요. 특히 현강분들은 또 제가 스터디를 훈련하는 방법을 또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우리가 면접을 준비할 기간이 정말 짧게는 한 달 혹은 한 달하고 한 2주밖에 안 남았지만 그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거의 면접 강의 시작하고 일주일 뒤부터 어떻게 보면 훈련이 좀 진행이 될 거예요. 훈련 같이 병행을 할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등록을 하면은 모의 훈련을 하는데 이거 서울시라고 잘못 나와 있네. 어떤 지역이든지 면접 현장과 100% 동일하게 구현하면서 실제 현장과 동일하게 면접 방식, 모의 면접 진행할 거고 그에 따른 1대1 피드백과 1대1 개별 분석 다 진행해 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프리미엄의 장점이 그거겠죠. 1대1 맞춤으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준비한 대본에 대한 스크립트 첨삭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1대1로 모의 면접을 할 때도 그 즉각적으로 답변 개선 다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을 한번 보면은 커리큘럼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회차, 2회차는 그 지역 맞춤으로 갈 거야.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맞춤으로 갈 거고 뭐 오늘 다 설명한 것 같지만 다 설명을 못한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기도도 지역별로 또 난이도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제가 그냥 대충 뭐 화성시는 상이고 성남하고 수원은 중상이고 이렇게 대략적인 구분만 해줬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지역별로 어떤 질문이 또 다 디테일하게 많이 나오는지 그 수업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고 그리고 그리고 사전조사서 작성법, 토론 면접, 3분 스피치, 5분 스피치도 다 진행할 거예요. 근데 참고로 이거는 경기도가 다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에만 수업을 듣는 거죠. 예를 들어 토론 면접을 들어야 되는 지역은 어디야? 경기 포천과 경기 화성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역 구분해서 들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뭐 인천시, 부산시 좀 더 오늘보다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마찬가지로 사전조사서 수업 때는 사전조사서 수업을 듣는 지역 예를 들면 충북하고 대구가 되겠죠. 그리고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가 해당이 될 거고 그리고 뭐 5분 스피치 같은 경우 3분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막 부산, 일행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수업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지역별로 그리고 면접 유형에 대해 설명을 드린 거고 공통 수업이 있어요. 공통 수업이 뭐냐면은 일단은 빈출 핵심 공직 지식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공직에 관련된 수업이에요. 근데 이거는 공직은요, 여러분 지방직하고 국가직하고 수업 내용이 겹치거든요. 여러분 공직에 대한 이해, 뭐 6대 의무, 공직가치, 적극행정, 뭐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달라 똑같아 이거는. 그래서 공통 수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지금 면접 준비할 기회가 너무 짧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인강으로 대체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1강 수업 듣고 2강 이거 공직 수업 들으라고 제가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주말 동안에 이거 듣고 수업 참여하시면 되고 개별 역량 준비 분석도 이것도 국가직하고 지방직이 수업이 겹쳐요. 이게 뭐냐면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창의력 경험을 내가 어떻게 찾지? 막 갈등 경험 질문이 있는데 갈등 경험에 관련된 내 경험 어떻게 찾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국가직, 지방직 공통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두 수업은 지금 면접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인강으로 대체할 거고 이것도 제 과제로 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 나머지는 다 현강이에요. 앞에서 설명했던 수업도 다 현강입니다. 자, 그리고 직렬별 수업으로 제가 구분했는데 이때 이제 직렬별 수업으로 이제 구분을 할 때 이거 지금 커리큘럼이 안 바뀌었네. 지금 죄송해요. 요거는 제가 지금 커리큘럼이 사실 바뀌었는데 안 바뀐 버전으로 나온 거라서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사회복지 그 외 직렬로 구분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직렬 맞춤 수업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일반행정 물어봤을 때 일반행정 어디서 일해요? 했더니 보통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막 일하고
근데 시청에서 구청으로 바로 발령나는 경우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지, 시청에서 구청에서 일을 하면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지 아직 모르잖아. 근데 그런 걸 알아야지 면접 답변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업무를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는 보통 되게 다양한 일들 하지만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그 복지 시설을 보조금 관리 같은 걸 해요. 그 뭐 부정수급 관리 같은 것도 한단 말이야. 그럼 그 관리 어떻게 하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렬별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막 내가 운전직이야. 운전직이 뭐 살수차 업무만 하나? 운전직도요 동사무소 발령나는 경우도 있어요. 다양하게 어디에 발령이 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아야 면접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직렬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직렬 구분해서 수업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그 사회복지 수업 때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업무, 관련된 부서 분석법, 그리고 정책 확인법,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주요 정책 이런 것들 싹 다 직렬에 맞춰 정리해 드릴 거고, 마찬가지로 그 외의 직렬도 다 같이 한꺼번에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수험생들이 왜 사회복지하고 그 외 직렬을 구분을 굳이 했냐라고 한다면은 사회복지는 단독으로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외 직렬은 예를 들면 행정직하고 기술직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사회복지는 복지 부서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일반 행정은 부서가 정해져 있어? 토목직도 부서 정해져 있어요? 아니에요. 너무 다양한 부서에서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통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각 직렬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수업을 안내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수업 설명할 거예요. 전기직이 어떤 일을, 여러분 전기직도 상하수도 일하는 거 알죠? 뭐 기계직만 상수도과 간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기계직 상수도과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내가 면접에서 할 수 있는 말재료가 많아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직렬별 수업으로 교체를 해드릴 거고, 수업을 해드릴 거고, 지금 앞에 화면은 조금 커리큘럼이 잘못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 카페에 정정해서 올려놨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모의 면접은 크게 4단계로 진행이 될 거고, 1회차는 조금 그 조별 수업으로 갈 거고, 2, 3, 4회차는 무조건 1대1로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갈 거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대1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장점은 지원자 맞춤 피드백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교육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자료 많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고, 뭐 기출도 많고 복기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본 작성할 때 대본 작성하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대본 작성에 대한 우수 자료집도 다 제공해 드릴 거고, 전공 기출 자료집도 모두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재 구매, 주말 동안에 교재 구매해 주셔야지 6월 30일 월요일 날 교재 출발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재 구매해 주시면 되고, 교재는 총 2권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거는 각각 구매하는 게 아니라 구매하면 같이 오는 겁니다. 2권이 같이 올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오프닝 때 설명드렸던 오픈 채팅방,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고, 또 프린트물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QR코드 통해서 궁금한 거 카페에서 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방직 면접 특강이었고요. 혹시 조금 질문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없어요? 네. 네, 수업은 지금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있는 이 강의실 13층? 네, 13층. 23층에서 노량진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인강분들은 당연히 인강으로 수업을 듣는 거고요. 현강분들은 현강만 듣는 게 아니라 인강도 별도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가끔 뭐 제가 얼마 전에 다음 주 토요일인가 군무원 시험이 있대요. 그래서 토요일 수업을 못 듣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군무원 시험 보고 그날 못 들은 강의는 인강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지방직 시험이 마지막이잖아요. 올해. 그렇죠? 뭐 군무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이잖아요. 조금 집이 멀더라도 혹시 현강을 참석할 수 있으면은
현강 참석을 저는 권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인강도 스터디 관리도 정말 잘 해드릴 거고 현강도 잘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현강 수험생들은 거의 수업 시간마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친밀도도 있고 좀 연습량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현강을 참석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현강 참석하는 걸 권장해드리고, 저희 뭐 수험생 중에서는 뭐 수원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강원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전남에서 아침 차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작년에는 부산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현강 참석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권에 사는 거 가까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끔 선생님 저는 안양에 사는데 인강 들어야 되지 않을까? 안양에 와야지 노량진에. 알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현강 참석할 수 있으면 현강 참석해 주시고, 그렇다고 뭐 인강 관리 절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강도 1대1 모의 면접 줌으로 다 진행하고, 뭐 가끔 또 인강을 듣는 분들 중에서 줌 1대1 그런 모의 면접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전혀 현강이랑 똑같아요. 오히려 또 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직관적으로 다 바로바로 타이핑을 해서 또 질의응답을 다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또 줌 나름대로의 엄청난 장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강으로 선택할지 현강으로 선택할지, 그리고 이제 그 상품도 프리미엄하고 베이직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어떤 상품으로 우리가 결정할지 잘 고민해서 저희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배웠으면 합니다. 참고로 지방직 개강일은요 7월 2일입니다. 7월 2일입니다. 알겠죠? 네. 더 그 외에 자세하고 궁금한 내용들은 오늘 지방직 특강 다 마무리하고 남아서 질문 주시면 제가 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수업 완전 끝난 거 아니고 원장님께서 마무리로 정리 한번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고 안전하게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